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말을 안 듣는 느낌.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그 순간. 75세 전후라면 그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벽 6시 강원도 춘천 박순례 씨의 부엌입니다. 올해 72살,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단에 섰던 분이에요. 이분에게 새벽 된장국은 그냥 아침밥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어요. 냄비에 물 붓고 된장 한 숟갈 풀고 국자로 천천히 저어가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30년 넘게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국자를 집었는데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된장 냄새가 자욱한 부엌에서 박순례 씨는 다시 국자를 집었습니다. 또 툭! 두 번째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아팠던 것도 아니었어요. 잠을 못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3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던 국자가 손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 국자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된장 냄새만 가득하고 그러다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국자를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순례 씨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된장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국자 없이는 끓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국자를 새로 사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기 싫었던 것 같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새 국자를 사는 순간 뭔가가 인정되는 것 같아서요. 노화학에서는 이 순간을 지각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80세를 가릅니다. 새 국자를 사는 사람과 서랍을 닫아버리는 사람. 이 두 사람의 80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75세에 이 신호를 외면한 사람의 80세는 준비한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다를까요? 의사들은 이것을 10년 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노후 건강을 지키는데 꼭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75세가 왜 결정적인 시점인지, 노후 불안을 키우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른 채 지나쳐버리는 신호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 뇌가 달라지는 방식, 약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리고 가장 조용히 가장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까지 알면 80세가 달라집니다. 모르면 80세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박순례 씨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서랍이 6달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랍이 다시 열린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열렸을까요? 그 이야기는 오늘 마지막에 드릴게요. 그런데 이 변화, 국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75세 이후 몸에서 가장 먼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게 없어진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국자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태수 씨, 올해 76살.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입니다. 20살부터 지게를 졌고 60이 넘어서도 혼자 거뜬히 쌀 2가마니를 날랐던 분이에요. 이분에게 몸은 평생 도구였습니다. 아프면 하루 쉬고 다음 날 또 나가는 것.
그게 이분의 방식이었어요. 그런 분이 어느 날 마트 주차장에서 장바구니를 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왼손으로 옮겼어요. 쌀 10kg, 된장 한 통, 두부 3모. 합쳐봐야 15만 원어치 장바구니였는데 오른손이 버거웠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김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걸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구나. 나보다 먼저. 혹시 요즘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갑자기 버거워진 순간 있으셨나요? 그게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시기를 지나온 분들의 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 공통된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오다가 어느 날 우리가 그 신호를 처음으로 알아채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의학적으로 75세 전후는 가속 노화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천천히 진행되던 변화가 이 시기에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근육입니다. 60세에서 70세 사이 10년 동안 근육은 약 10% 줄어듭니다. 그런데 같은 연령이라도 70세에서 80세 사이에는 30% 이상이 사라집니다. 3배 빠른 속도입니다. 남성은 허벅지 근육이 먼저 무너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게 되는 날이 오면 그 신호입니다. 여성은 팔과 어깨 근육이 먼저 얇아집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손목이 떨리는 날이 오면 그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능력이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턱 하나, 살짝 미끄러운 욕실 바닥 하나가 큰 낙상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75세 이후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회복에 석 달이 걸리고 그 석 달 동안 몸 전체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변화 자체가 아닙니다. 모르는 채로 지나치는 것입니다. 심장과 폐도 같은 흐름입니다. 75세를 기점으로 심장이 한 번에 뿜어내는 혈액량이 20% 가까이 줄어들고 폐환기 능력도 20% 이상 감소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계단 10칸이 갑자기 높은 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 속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아르면 다음날 멀쩡했던 분들이 이 시기부터는 일주일이 걸립니다. 때로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몸이 회복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속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 속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처럼 밀어붙이는 순간 몸은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가벼운 근력 운동만 꾸준히 해도 근육 감소 속도가 절반 이상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 가벼운 아령 들기, 식사 후 10분 걷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소한 움직임들이 75세 이후 시니어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이 시기에는 운동보다 단백질 관리가 먼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루 한 끼, 두부 한 모나 달걀 2개를 더 챙기는 것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귀찮아지고 식욕이 줄어드는 나이지만 바로 그 나이이기 때문에 더 챙겨야 합니다. 김태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마트까지 걸어갑니다. 장바구니는 여전히 왼손에 들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챈 사람은 그 신호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른손이 버거워진 날부터 매일 아령을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00g짜리. 그게 지금의 김태수 씨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보다 더 먼저 조용히 변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알고 있는 이름인데 혀끝에서만 맴도는 느낌. 방에 들어갔는데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는 순간. 그게 치매의 시작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진짜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이정순 씨, 올해 74살. 30년 넘게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약 이름, 환자 이름, 처방 내용을 동시에 외우며 살아온 분이에요. 기억력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저녁 손녀를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혀끝에서 맴도는데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손녀 이름이요. 매일 보는 아이. 3살 때부터 안아온 아이. 이정순 씨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잠든 뒤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손녀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이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수년간 이런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75세 전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혹시 뇌가 망가지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뇌의 중심 기억 기관인 해마는 75세 전후로 기능이 약 30% 감소합니다. 뇌세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정순 씨처럼요. 예전에는 5차선 고속도로였던 정보 전달이 이제는 2차선 일반 도로가 된 것입니다. 정보가 조금 늦게 도착하고 어떤 정보는 잠시 길을 잃습니다. 손녀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았던 것처럼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기 능력은 떨어지지만 감정 기반 기억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어떤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보다 그 일에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뇌 회로를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우려 하지 말고 표현하려 노력하라. 이것이 75세 이후 기억력 저하를 막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실제로 매일 5분씩 회상 대화나 글쓰기를 6개월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의 기억력 점수가 평균 15% 이상 향상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제 저녁 반찬 하나를 떠올려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 신문 기사를 읽고 내 생각 한 줄을 말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해마를 자극하고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려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대화를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뇌는 급격히 다치기 시작합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자라는 기관입니다. 자극이 없으면 빨리 굳고 자극이 많으면 쉽게 살아납니다. 75세 이후 가장 강력한 뇌 자극은 대화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만의 침묵입니다. 이정순 씨는 지금도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손녀 이름을 잊어버릴까봐가 아닙니다. 오늘 느낀 감정을 내일도 기억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기 덕분에 이정순 씨의 뇌는 지금도 매일 밤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순 씨는 손녀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던 그날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뇌가 느려진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요. 그런데 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조용히 무너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병원에서도 잘 얘기 안 해줍니다. 식탁 위를 한번 보세요. 약봉투가 몇 개나 있으세요?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최병철 씨, 올해 77살. 30년 넘게 구청에서 일하신 전직 공무원입니다. 서류 하나 빠뜨리는 법이 없던 분이에요. 퇴직 후에도 그 꼼꼼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버지 집에 들렀다가 식탁 위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약봉투가 11개였습니다. 고혈압 약에서 시작해서 당뇨 약이 붙고 콜레스테롤 약이 따라오고 거기에 위장약, 수면제, 관절약까지. 최병철 씨는 그 약봉투들을 매일 아침 식탁 위에 가지런히 정렬해 놓고 드셨다고 합니다. 공무원처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최병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준 거야. 이런 분들의 사연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거 하나만 먹으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식탁이 약국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75세 전후는 복합성 질환기라고 부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관벽이 약해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어르신의 40% 이상이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병이 아닙니다. 약복용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같은 성분의 약이 이름만 다르게 2가지가 처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약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균형입니다. 어지럼증, 피로감, 식욕 저하. 그리고 실제로 75세 이후 낙상의 상당수가 약물 부작용에서 비롯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먹은 약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75세 이후 건강의 핵심은 치료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약봉투를 모두 모아 병원에 가져가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약봉투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복용 후 변화가 있을 때 작은 메모라도 남겨두세요. 어지러웠다. 식욕이 없었다. 잠이 더 많아졌다. 이 기록들이 다음 진료에서 의사가 판단을 내리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식탁을 들여다보세요. 짠찌개, 국물 가득한 반찬, 밤에 먹는 간식.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하루 한 꼬집만 줄여도 혈압 개선 효과가 15% 이상 나타납니다. 약보다 식탁이 먼저입니다. 노후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최병철 씨는 딸과 함께 약봉투 11개를 모두 병원에 가져갔습니다. 의사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4개를 줄였습니다. 약봉투가 7개가 된 날, 최병철 씨가 딸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약봉투 11개에서 7개로 줄인 날, 최병철 씨는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약봉투 4개가 줄었을 뿐인데 몸이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봉투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걸 들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걸. 몸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75세 이후 가장 빠르게, 가장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병원 처방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오말순 씨, 올해 75살. 20년 넘게 동네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드나들던 가게였어요. 단추 하나 달아드리고 바지 단 한 번 줄여드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오말순 씨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나빠지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가게가 닫히자 사람들도 끊겼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찾아오는 이도 없어졌습니다. 오말순 씨는 그때부터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지냈다고 합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이런 분들의 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 공통된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75세 전후는 심리학에서 2차 사회적 단절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절이 퇴직이라면 두 번째 단절은 바로 이 시기에 찾아옵니다. 관계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좁아집니다. 직장 동료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하나둘 발길이 끊기고 아이들은 자기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요즘 연락 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많은 분들이 이것을 노년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수용해버립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요. 하지만 의학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질환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6% 높습니다. 이 수치는 흡연이나 비만보다 더 큰 위험 요인입니다. 외로움이 심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높입니다. 외로움은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를 흔드는 노후 건강의 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약한 연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실 한 가닥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잘 지내지 않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함께 밥 한 끼, 실제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 노인은 고독사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사귀어 하고요. 하지만 인생 후반기에 만들어지는 관계는 조건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사람 자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합니다. 복지관 취미반, 동네 걷기 모임, 평생 교육센터 글쓰기 모임. 한 번만 나가보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75세 이후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 회사에서는 더 이상 불리지 않고, 가정에서도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에서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야 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존재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회복력을 키우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작은 나눔의 루틴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손주에게 짧은 메시지 한 줄, 옆집에 반찬 한 가지. 이것만으로도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신이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셨나요? 밥 한 끼 같이 드셨나요? 그 한 가지가 오늘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말순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무릎 수술 후 가게는 다시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손바느질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선집에서 20년 동안 갈고 닦은 손기술로 회원들 옷을 고쳐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모임 회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순 씨 손이 금손이에요. 오말순 씨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처음으로 콧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박술래 씨 기억하시죠? 새벽 6시 된장국 냄새 가득한 부엌에서 국자를 서랍에 넣어두었던 분. 그 서랍이 6달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랍이 다시 열린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열렸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드릴게요. 박술래 씨가 국자를 다시 꺼낸 건 6달 뒤였습니다.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동네 복지관 요리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박술래 씨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된장국 끓이는 손맛이 진짜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박술래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6달 동안 닫혀있던 서랍이었습니다. 국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속도가 달라진 것뿐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가면 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조용히 찾아오는 변화들을 알아채는 것,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이 노후 불안을 이기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여는 문입니다. 몸의 신호를 읽으세요. 뇌를 표현으로 깨우세요. 약복용을 조율하세요. 그리고 연결의 끈을 놓지 마세요. 서랍 안에 무언가를 넣어두신 분이 계신가요? 꺼내셔도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노후 건강의 시작입니다.